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화요일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오늘 연예 우리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분이 꼭 필요하죠. 강남 파이낸센터 WM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사냥을 나가고 계시는 헌터 이종원 부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입니다. 오늘 이 여의도를 좀 걸어오다 보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진짜 이렇게 스튜디오에 내려오기 싫을 정도로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뭐 주말에 혹시 뭐 하셨나요? 지난 주말에 네. 뭐 네. 이랬죠. 아, 전 일하셨나요? 골프 나갔다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골프 갔다 오셨나요? 네. 네, 아. 날씨가 최고더라고요. 사실 그쵸. 이런 날씨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맞습니다. 네, 시장도 좋으니까 기분이 두 배로. 네, 제가 이제 좀 나름 이제 가을을 좀 타는 편인데 요즘에 약간 꽂힌 문구가 있어요.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YS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 안 끝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름이 다 끝나고 가을이 오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좀 계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뭐 신고가를 엄청나게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뭔가 조급할 수도 있고 왜 내 것만 안 가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럴 시기에 좀 더 그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밖에 하늘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헌터가 잘 말씀 주셨죠. 포모 현상이 엄청 커요. 네. 더구나 시가총액 1등, 2등만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가 지수가 빨간색인데 네. 내 계좌는 왜 온통 파란색이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뭐 샅샅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뭐 날씨 얘기도 하셨지만 네. 신고가 랠리 네. 강남에서는 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불안해는 하고 있죠. 불안해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고요.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게 주식이라는 게 또 관성이 있어서 한번 가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갑니다.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거든요. 과거 2018년, 20년 그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 10개월간 랠리를 보일 때 그때 마지막 주, 그러니까 상승의 가장 끄트머리 마지막 주에 주간 10%가 올랐어요. 코스피가. 네. 마지막 주에만요. 그렇습니다. 그 한 주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속적인 이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 있어 보이고요. 그 이제 원인에는 물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이번에 이제 25bp 인하를 하고 그리고 뭐 올해 연내 2번 정도 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내년에도 내린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모여진 상태고요. 국내에서는 또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지나갔죠. 50억 유지로 지금 나오면서 국내 투자들도 상당히 이제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9월 11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조금 더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하루에 뭐 1조씩 이상씩 샀으니까요. 그 원인에는 이제 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감, 정책 신뢰도에 대한 좀 그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뭐 대주주 양도세도 내린다고 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생각보다 그렇게 뭐 세지 않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정책적으로 뭔가 좀 기간 여유를 둔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부가 이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나라는 의심을 그 전까지 좀 했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상당히 불식을 시켜줬죠. 물론 이제 기자회견 중에는 약간씩 이제 뭔가 세수 확보라든지 그리고 뭐 대주주양도세 기준이 50억인데 뭐 10억으로 내린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종목당이니까 이게 계좌당이 아니라 네. 충분히 이제 뭐 카발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이제 얘기했던 게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얘기가 나왔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상당히 다독여서 이제 해줬다는 점, 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랠리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갈 수 있다면 좋은데 여기에 이제 발목을 잡는 게 좀 있습니다. 뭐죠? 네.
연기금이죠. 아, 연기금. 네, 지금 뭐 자료를 좀 보시겠는데 최근 120일간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13조를 샀고요. 기관이 1조 6천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꽉 찼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연기금이 지금 올해가 투자 비중이 보시면 4월 말에 12.7%였는데 6월 말에 14.9%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네. 국내 투자 비중이 14.9%예요. 근데 이 비중을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올해 이제 14.9%고 내년에 14.4%가 이제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없어요. 당장 바꿀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내년 안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거는 이제 투자 비중이죠. 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먼저 보겠는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투자 비중이 제한적이고 이 거래량이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근데 해외 주식 비중을 보면 해외 주식 비중도 이제 대형주들을 많이 담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뭐 비중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시가총액 1, 2, 3, 4위 이렇게 순으로 담지 않고 약간의 이제 킥을 줘서 담는 거죠. 테슬라는 조금 뒤로 빼놨었고 브로드컴이 원래 밑에 있었는데 좀 이렇게 비중을 뒀었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국내에 투자 그 수익률이 연간으로 보게 되면 지난 20년간을 보게 되면 국내 주식에서 한 연 5% 정도 수익이 났고요. 네. 그리고 해외 주식에서 15%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장기 계획을 짤 때는 해외 주식에서 아무래도 레코드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해도 국내 코스피가 세계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국내 주식이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여야 되냐에 대한 의문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 기자회견 때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주식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오히려 손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이게 약간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5월에 발표됐던 건데 지난 5월에 국민연금 이제 운용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기금 포트폴리오 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14.9%에서 14.4%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는 35.9%에서 38.9%로 3%포인트 늘리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주식이 계속적으로 올라갈수록 연기금은 부담을 느끼고 더 살 수 없고 만약에 급등하게 된다면 오히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국민연금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이고요. 물론 이제 정은경 장관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죠. 대신 남편이 좀 하고요. 남편이 한 5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구설수가 살짝 있었죠. 뭐 마스크 종목을 뭐 샀었다. 네. 근데 아마 이 정은경 이 장관은 이 주식 투자를 그만해라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신고가 귀찮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남편한테 사실 저희 집도 약간 그랬었거든요. 네. 투자하지 마라. 신고가 귀찮다. 예. 약간 그렇기 때문에 뭐 별 이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은경 이 장관도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한 지식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기획재정부와 이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정운영 준칙에 따라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무회의에 올리고요. 거기서 이제 승인되면 이제 대통령 승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승인하고 나면 이제 국회 심의 의결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이 약간 이제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대통령 가는 이게 프로세스가 좀 비슷하죠. 그 대주주 양도세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그 부분과 이 프로세스가 좀 결정되는 게 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지가 이 연기금 주식 투자 비중,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데 있다면 충분히 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10월, 11월, 12월 얼마 안 남았죠. 만약 이 연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뭐 3,800, 4,000까지도 랠리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호 부센터장님이 말씀 주셨던 저 부분은 사실 구조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넓힌다 한들 뭐 국내 주식 비중을 얼마나 넓히겠어요. 뭐 14.9에서 지금 약간 0.3%포인트 내는 줄어드는데 네. 그렇다고 그게 뭐 20%, 21% 이렇게 오르기는 만무하잖아요. 과거에 20%까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연기금 투자 비중이 20%까지 갔던 적은 있는데 물론 네. 당장에 뭐 그렇게까지 늘리지는 못하겠죠. 뭐 한 1~2%만 늘리더라도 지금 연기금의 풀 1,200조 네. 세계 3대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늘려도 뭐 10조, 20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면 국내 시장에서 10조, 20조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의 부양에 상당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글로벌 연기금, 글로벌 자금도 자국의 연기금이 줄인다 그랬었는데 급하게 선회를 해서 자국 주식을 사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러면 해외 주식 그 운용하는 그 쪽에서도 엄청나게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투자 금액을 보면 이 미세한 차이일 수 있지만 거기에 한 0.5%포인트도 상당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봐야겠네요. 네, 그렇게 돼 달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나와서 그 대주주 양도세 내리는 거 10억 기준으로 내리는 거 말도 안 된다 네네.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지금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기금의 투자풀을 늘리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모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내가 낸 세금과 내가 낸 연금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네, 우리의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내자 이런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주실 분야 어디입니까? 네, AI 쪽이죠. AI?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AI로 네, 비컷을 투자를 한번 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오픈 AI에 이제 투자를 뭐 140조 투자를 하겠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오픈 AI는 엔비디아에 또 칩을 사주고 이런 식의 이제 선순환이 돼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계속적인 AI 투자, 데이터 센터의 투자와 확장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게 되는 순간 중국이 따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AI 경쟁에서 지금 세계 두 패권 국가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누가 먼저 가장 강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냐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멈출 수가 없는 싸움이고 지금 현재 국내의 해외 그 빅스케일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그 칩의 수가 GPU 수가 50만 개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50만 개 정도 되고 그리고 뭐 메타 뭐 이런 업체들이 뭐 한 30만 개 이 정도 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그 GPU가 네. 운용이 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뇌의 이제 세포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가 자가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자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세포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이제 똑똑해지죠. 근데
우리 이 인체 이 뇌세포는 이게 한 그 100억 개 정도 있는데 이게 사실 능력이 별로 없어요. 단세포들 쪽에서 이렇게 놔두면.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놔 보니까 자유의지가 생기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 뉴런도 전기신호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뇌 안에 어떤 그 트리거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를 틱 전기 자극을 주면 사람이 이렇게 그 전원이 꺼진 것처럼 멈춰버립니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뇌 자극을 주면 다시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뇌세포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GPU 수가 늘어날수록 뭔가 자유의지가 생기고 멀티모달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들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좀 말이 좀 많이 어떻게 돌아갔는데 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AI 그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늘리려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표를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굉장히 이제 기술 패권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은 보조금도 주고 있고 또 중국은 거의 뭐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투자 지원을 하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는 특별히 이제 뭔가 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 지원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만들겠다고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네. 거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150조 이상의 이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을 할 텐데 이제 메가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써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직간접적으로 5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고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벤처와 혁신 활성화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본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키면서 이제 상장사뿐만 아니라 또 비상장 쪽 시즌도 약간 좀 이제 활기가 돌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투자 국민성장 펀드에 75조 중에 연기금과 민간금융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일반 국민의 공모자금으로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부한 유동성과 투자 수익까지 이제 같이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75조는 정부 보증 기금에 기금채 그리고 사는 자금을 출연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장표에도 이제 보시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게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산업별로 보면 AI가 30조, 반도체가 20조, 2차 전지, 뭐 바이오 백신 11조, 모빌리티 쪽 15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이 가장 이제 투자에 대해서 1번이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서 또 투자은행도 같이 또 육성을 해서 국내 이제 부동산에 상당히 의존된 자금들을 이제 금융 쪽으로 많이 옮겨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투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국내 주식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늘려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육성을 하겠다. 지금 현재는 코스피 위주로만 많이 이제 시장이 상승을 했었는데 네. 코스닥도 아무래도 낙수 효과가 지금은 조금 나타나고는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이제 변동성이 컸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스닥 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낙수 효과 기대해봐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글쎄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과거 우리 경험을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큰 펀드를 조성하고 네, 뭔가 드라이브를 걸 때 네, 항상 꼭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지였던 이번에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사실 저는 뭐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좀 좋게 보는데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들 한 번은 부침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트리거가 뭐가 될까라고 하면 꼭 이럴 때 국가에서 뭐 이렇게 하면 네,
그것이 꼭 상투 잡아서 고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왕왕 있었는데 네. 이번엔 어떨까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BBIG 기억하실 겁니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업체들의 정부가 이제 펀딩을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나왔던 건데, 이제 펀드를 만들고 이제 ETF가 여전히 이제 상장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뭐 몇 달간 올랐습니다. 한 30%, 40% 정도까지 세네 달간 올랐다가 장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꼭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14,000원까지 갔던 이 주가가 거의 6,000원까지 이제 빠지는 한 2, 3년간 계속 빠졌죠. 특히나 배터리를 담았기 때문에 배터리는 거의 뭐 개미들의 이제 눈물을 머금고 이제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배터리는 충전 중이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네, 계속 충전 중이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조금 이제 저희 뭐 김현수 의원이 얘기했듯이 조금 이제 돌아설 이제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 충전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바닥은 잡고 있고 이제 돌아서는 국면이긴 해서 지금 이 이제 BBIG도 약간의 이제 고개를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힘들어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 투자를 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없습니다. 없죠. 뭐 네. 대놓고는 안 했겠죠. 네, 없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하니까 그렇죠. 다르다.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정책을 어떻게 써야 주식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시장이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이렇게까지 신고가 랠리를 네. 펼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를 해서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게 과연 꼭지일까? 이게 멈출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꼭지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번엔 다르다 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봐요? 이번엔 다를까? 흐름을 봤을 때 다르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흐름을 봤을 때 다르지 않을까? 네. 물론 뭐 부침은 있겠죠. 부침은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도 상당히 이제 올랐다가 뭐 150불, 200불 갔다가 다시 100불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뭐 300불 가고 계속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침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멈출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그 성장 속도와 성장률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잖아요. 물론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멈출 수 없고 오히려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AI 그 GPU에 대한 생산에 대한 니즈가 계속적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하고 싶은데 뭔가 없어서 엔비디아가 합작을 해서 나가서 거기서 데이터 센터 직접 세워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편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둘이 뭐 눕히기하는 거야? 뭐 몰랐네. 아니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계속 왜 여쭤보냐면 얘기하셔도 돼요. 이제 네. 여긴 꼭지다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니 왜 얘기하셔도 이러냐면 돼요. 네. 이 의구심을 해결해 주세요. 다 좋죠. 그런데 모든 위기와 기회는 사실 외환 시장에서 왔죠. 네, 지금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단기간에 이렇게 1조 이상 사고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러브콜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을 육박하고 있어요. 네. 이렇다면 과거와는 좀 다른 행태인 것 같아서 국내 증시가 좋다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원화는 강세여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도 좋고 환율도 원화가 약세, 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과거의 패턴을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신호를 내고 있다. 음, 그런 우려감 때문에 계속 여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데 공교롭게 또 이 BBIG 트라우마처럼 국가에서 또 뭘 한대더라. 저도 네. 뭐 우리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뭔가 약간 과거에 쎄한데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갖고.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애널리스트적인 생각이죠. 네. 이제 원화가 강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시 약세로 가고 있고 채권도 계속적으로 더 내린다 그랬는데
좀 내린다 싶더니 네. 그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오히려 다시 반등을 하고 굉장히 이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경제학 뭐 원론적인 측면에서 네. 그런 적인 측면에서 이제 생각했던 우리 시장의 흐름과 상당히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뉴노멀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투자자들이 뭐랄까요? 약간 포모도 많이 오고 있고 이제 꺾일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제 손님 중에서도 이제 주식 좀 빼달라는 사람도 있고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꾸 저는 또 의심이 들어요. 저는 항상 또 역발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들이 많을수록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약간 이제 뭐 그 전까지 좀 잘 가다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나올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투자에 약간은 반쯤 미쳐 있습니다. 예, 신나 있기도 하고 열받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하루에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8시 되면은 동시효과 올라간다 해가지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신나게 딱 봤는데 9시 시작하니까 안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은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매매도 꼬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추석 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가 쉬어요. 그러면 그럼 나 미국 가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계속 열리니까 코인도 계속 열리고 그러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수익 난 거 많이 줄이고 그리고 나서 놀면서 뭐 해외 주식 열심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쉬는 것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좀 뭐 과거에 성향상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직전에는 또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이제 추석 이후에는 다시 한번 또 신나게 또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서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가서 정부가 만약에 AI 투자를 활성화한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미 좀 답안지를 미리 공개를 했었어요. 지난 7월 28일 기사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료를 네. 좀 보시게 되면 AI 고속도로 주역된 네이버, 카카오, NHN 민관 GPU 1.3만 장 가동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NHN을 빼고는 사실은 국내에서 AI를 정말 본격적으로 열심히 한다. 이제 뭐 데이터 센터를 적극적으로 늘린다라는 이제 업체를 이 세 업체 빼고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 업체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50조, 30조 이 정도의 규모를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중소형주 조그만 업체들만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상위 업체에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작은 종목들로 또 낙수 효과로 내려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국내 이제 GPU 확보 물량을 보면은 이제 13,000장인데 그 중에 한 6,000장 가까이 이제 NHN 클라우드가 B200을 지금 확보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B200을 2,000장,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2,250장 정도 이제 할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정부가 활용해서 이제 운용을 할 예정이고 민간 자체적으로는 총 B200에 1,920장 그리고 H200이 760장의 규모를 확보를 해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를 저는 보고 싶은데 NHN은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당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을 좀 예비해 보고 싶은데 이제 네이버를 조금 더 저는 점수를 좀 쳐주고 싶고요. 그 그래요? 이유는 일단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이프 카카오라고 해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행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 앞으로의 이 카카오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프 카카오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여기 조그마서 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카카오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검색창이.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이프 카카오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뭐지? 왜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프 카카오라고만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지만 이제 대화형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에 이제는 익숙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챗GPT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제 구현이 안 돼 있는 거죠. 과거처럼 그냥 키워드로만 검색을 해야 나오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까 카카오가 아직은 좀 멀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카나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나나.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카나나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어요? 카카오 뭐 어쩌고인가요? 네, 어쩌고 저쩌고겠죠. 네네. 네, 근데 이게 하이퍼클로버 X는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건 들어보셨죠. 카나나? 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 하이퍼클로버 네이버. X고 카카오가 하는 AI 구축하는 게 카나나예요. 여기서 왜 네이버를 더 좋게 보시는지 그쵸. 알겠네요. 네. 네. 카나나는 지금 실체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 개발을 하고 CBT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발전은 그래도 많이 해왔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CBT 수준이고 지금 만약에 그게 좀 잘 돼 있으면 CBT 하고 있을 때 본인들의 사이트에 적용을 해놓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프 카카오에 대해 알려줬는데 모른다고 네, 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좀 많이 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에는 그래도 그게 있죠. 이제 제휴를 맺은 게 있죠. 오픈 AI 가장 강력한 챗 GPT와 이제 제휴를 맺어서 11월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인데 지금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11월에 챗 GPT 온보딩이 있습니다. GPT가 카카오톡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검색을 대체하게 되고요. 구독 서비스, 구독 모델을 도입하게 되고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이제 연동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구독 모델을 도입을 한다는 게 GPT를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그냥 구독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조금 뭐 좀 저렴하게 들여와서 약간 뭐 GPT-5는 아니고 한 4 정도 해서 뭐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사실은 약간은 의문이 들어요. 뭐 카카오톡이 GPT가 카카오톡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대부분의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카카오톡만 이용하거든요. 대화 챗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과연 얼마나 얘네가 구현을 잘 해줘서 투자들을 그러니까 뭐 유저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실체가 뭐 안 나와서 제 머릿속에 이제 딱 안 떠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다. 그래요? 더 광고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광고는 많이 하겠죠. 네, 여기 핸드폰을 이렇게 볼 때 네. 카카오톡 안에서 GPT 기능이 있으면 네. 따로 다른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른 걸로 전환하지 않고 카카오톡 안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화도 하고 네. 거기서 물어도 보고 네. 그래서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점유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점유 시간이 많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게 그 트래픽이 또 광고 아닌가 싶어서 훨씬 더 수익성에 제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광고를 그 안에서 얼마나 붙일 수가 있을지도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픈 AI도 그렇지만은 이제 광고 없이 깔끔한 화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광고가 이렇게 좀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또 불편한 감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면서 자연스럽게 광고 트래픽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좀 본 다음에 이제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사실 카카오톡이 업데이트 될수록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너무 그렇죠. 기능도 많아지고 네. 광고도 여기저기 너무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깔끔한 카카오톡이 그리워질 네, 맞습니다. 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더 좋아하시는 네.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깔끔하고 이제 심플하게 돌아가는. 네. 막 최근에 무슨 뭐 펑 해보셨나요? 펑? 아니요. 하여튼 뭐 카카오톡에서 이것저것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펑이라고 해서 뭐 프로필에다가 뭐 펑 해가지고 뭐 나 이거 뭐 한다 펑 하면 이제 밑에 하나에 뭐가 있었던 것 같다. 그쵸? 예. 아.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그 느끼기에는 약간 피곤한 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9월 말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또 업데이트를 또 한답니다. 업데이트한 프로필이라고 이제 그 친구 그 위에 그 업데이트한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이제 피드 형식 신구로 이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탭에다가 또 쇼폼 콘텐츠까지 추가를 합니다. 근데 뭐 쇼폼은 다 이미 인스타랑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다 보고 있는데 거기가 더 재밌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네이버를 조금 더 이제 좋게 봐준다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국내에서 하고 싶었던 게 국내에서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소버렌 AI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 AI를 가지자라는 건데 카카오톡은 자체 AI는 지금 이름도 모를 정도로 카나나 이름도 모를 정도로 그렇고요. 이제 오픈 AI와 하기 때문에 주권 AI와는 약간 이제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조금 더 이제 좀 이 정부 정책에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 클로버 X를 해봤습니다. 네. 해보셨나요? 아니요. 예전엔 해보셨나요? 나왔을 때?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별 관심이 없지 않나? 네, 관심이 없죠. 다 오픈 AI 뭐 그러니까요. 챗 GPT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호기심이 좀 많아서 사실 나왔을 때 한번 해봤어요. 나와서 딱 해봤는데 그걸 해보고 나서 진짜 이건 좀 심한 말로 이거는 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게 정도예요? 뭐냐? 근데 장표 네. 가져오신 장표만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저께부터 한번 써본 거예요. 근데 써보고 나니까 좀 좋아졌구나. 좋아졌네. 이제는 좀 쓸만해졌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뭐 어플도 없고 사실은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이제 숨겨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제 느낌에는 제 느낌도 그렇고 이 벤치마크를 보게 되면 이제 챗 GPT나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과 이제 벤치마크를 비교해 본 게 있는데 한국어를 이해하고 추론하고 학습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하이퍼클로버 X가 점수가 더 높아요. 한 96점 정도 되고 뭐 다른 것들은 한 뭐 94점, 3점 요 정도 될 정도로 한국어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이퍼클로버 X가 점수가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뭐 추론 능력이라든지 전반적인 뭐 산술 능력이라든지 뭐 다른 능력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이제 업체들의 것들이 이제 점수가 높죠. 근데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많이 뒤처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GPT가 96점이다. 그러면 클로버 X가 뭐 94점, 3점 카나나는요? 요 정도. 네. 카나나는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카카오 주주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근데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사실 네. 네카오 네. 코로나 때 이게 어마어마한 세상을 바꿀 거라 막 그랬잖아요. 네. 지금 사실 네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때보다도 수익률이 절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포인트들이 네. 뭐 네이버 올라가면 카카오 올라오겠지라는 생각도 대부분 많으시니까 네카오가 다시 한번 상승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제가 이거를 뭐 오픈 AI의 챗 GPT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GPU 개수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의 현재 스코어로 봤을 때는 하지만 그 발밑까지는 좀 쫓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의 근저에는 데이터 센터 적극적으로 많이 짓지 않았나요? 그래도 GPU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나고 있고요. 아직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저는 더 해보고 싶은데 보시게 되면 제가 맛집빵 추천해줘라고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라고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왜 제가 이렇게 남겼냐면
GPT의 저는 가장 큰 불만이 맛집 추천이에요. 맛집을 추천해달라 그러면 좀 저는 되게 불만족스러운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GPT한테. 그래서 클로바 X한테 물어봤죠. 네. 맛집방 추천해줘. 그랬더니 이제 뭐 압구정에 있는 뭐 업체를 또 추천을 해줬고 또 대전에 있는 업체를 추천해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이제 그 클로바 X만의 스킬이 있습니다. 그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이제 사용 중인 스킬인데 이제 네이버가 이 업체들과 제휴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걸 클릭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검색을 한 것과 같이 나오면서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를 편해. 누르면 너무 편하겠는데요? 너무 편하죠. 네. 이걸 누르면 그쪽으로 바로 연동돼서 넘어가고요. 바로 매수가 아니죠. 살 수가 있게 빵을 매수할 수 역시 있게 헌터. 빵을 매수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리하고 뭐 소카나 원티드 이런 거는 아직은 제가 활용 안 해봤지만 뭐 이렇게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네이버 쇼핑에 그 클릭을 한 다음에 한우 뭐 추천해줘 했더니 이제 한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렇구나. 클릭하고 넘어가니까 또 바로 매수할 수 있게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네이버를 딱 켰는데 또- 광고가 한우 광고가 아. 저한테 연동돼서 딱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연동을 시켜놨다.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도 이런 이 스킬 쪽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국내에 있는 MTS들, HTS들 사실 AI화가 상당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제가 만약에 뭘 궁금할 때 조건 검색 같은 것도 사실은 예전 다 방식이에요. 하나하나 집어서 들어가고 조건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넣어야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뭐 기관 매수 상위 중에서 뭐 거래량 좋은데 뭐 개인은 뭐 조금 이제 개인은 좀 둔화하지만 뭐 기술적인 지표들도 뭐 볼리주 밴드 뭐 상향 돌파하는 것도 같이 해서 찾아줘라고 한다면 너무나 편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려면 하나하나 다 조항을 선택해서 뭐 시가총액 순위 기준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찾아 들어가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뭐 말 한마디로 이렇게 딱 나오면 너무나 편리할 것 같고 또 뭐 내가 과거에 뭐 종목을 어떤 종목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났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지금은 계속 뭐 언제지 하고 다시 그 기간 찾아 들어가서 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게 좀 더 고도화되다 보면 내 투자 스타일을 좀 분석해줘 하면서 내가 어떤 종목 투자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났니? 어떤 업종 투자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났니?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희 회사에서 보고 있다면 네, 이런 쪽에 접목을 해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MTS의 미래는 네. AI 접목이 올해와 내년에 화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법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을 못 하는데 네, 이런 MTS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편다성 아나운서가 뭔가를 매수하려고 그럴 때 약간 까리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MTS가 AI를 통해서 과거에 너라면 지금 샀어. 네, 과거의 그렇죠. 너의 패턴이라면 지금이 기회야. 네, 이게 남한테 조언을 듣고 이러면 법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데이터를 갖고 그렇죠. 자가학습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충분히 네. 엄청 편할 것 같잖아. 그래서 지금 막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지금은 살 때가 아니야. 뭐 이러면 과거에 네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산 종목은 망했어. 빠졌어. 그러던지 아니면 드디어 파는구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러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드네요.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뭐 금융 정보고 데이터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그 다른 기업에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한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 뭐 증권사가 뭐 자체적으로 해서 이 정도의 수준의 AI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이제 좀 더 제휴를 해서 하게 된다면 상당한 좋은 서비스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또 오늘도 많이 지났는데 이거 한번 좀 볼게요. 네이버 그러면 사실 웹툰이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많이 이제 점프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제 디즈니하고 맺었습니다. 디즈니에서 지분 투자 2%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합작을 해서 디즈니에 있는 콘텐츠들
콘텐츠들이 이제 디즈니 만화도 있지만 뭐 마블, 뭐 20세기 뭐 센츄리인가요? 예, 그것도 있고요. 이제 이거 스타워즈 뭐 네. 그 게임 이제 콘텐츠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 35,000개 콘텐츠를 모아서 웹툰화를 시켜서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이버 웹툰의 이 북미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시너지를 내서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웹툰만 아니라 이제 특히나 웹툰을 활용하게 되면 이 IP를 활용해서 상당히 이제 뭐 드라마화라든지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를 만든다든지 이랬던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 이제 좀 이제 그 희망회를 좀 돌려보면 마블 시리즈에 지금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잘 나가고 있는 시리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리즈들을 같이 접목해서 붙인다면 네. 지금 캐대헌이 상당히 많은 이제 뭐 전 세계에 흥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디즈니도 분명히 하고 싶을 겁니다. 넷플릭스가 했으니까 디즈니도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렇다면 이 네이버 콘텐츠 안에 있는 뭐 호랑이가 나오는 호랑이 형님이라든지 예, 뭐 시네탑이라든지 뭐 이런 콘텐츠들과 붙여서 하게 된다면 호랑이 형님이란 게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난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저도 잘 안 그러니까요. 봐서. 이거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그래요? 호랑이 엄청 형님이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호랑이 형님이요? 호랑이 형님 진짜 재밌어요. 호랑이가 형님인데 나오는 거예요? 그쵸. 호랑이가 있고 뭐 산군이라는 호랑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오케이. 한번 호랑이 들어가서 형님. 보시면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블이 싸우다가 뭐 아이언맨이 싸우다가 갑자기 뭐 호랑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하면은 뭐 또 새로운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파트에 대한 질문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짧게 이제 네, 말씀드려야 네이버가 될것 이 같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한다면 글로벌 규제 리스크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10월 이제 정부안이 규제 이제 뭐 가이드라인이 10월에 나옵니다. 10월에 나올 예정인데 물론 조금은 이제 늦어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조만간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추진이 되게 될 텐데 특히나 이제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금 협업을 맺었어요. 두나무는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고 네. 있기 때문에 국내 최대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나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한테는 굉장히 큰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글로벌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니어스 액트가 뭐 폐기되니 많이 하는 루머가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폐기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있는 뭔가 문구에 대한 수정이 있을 거라고는 뭐 GPT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폐기는 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이제 통용이 되게 된다면 거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글로벌 규제를 이미 어느 정도 용인해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논란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그렇게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그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만약에 미국이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라도 만들어는 놔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네이버페이가 이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근데 기존 은행사나 카드사와의 갈등은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은행권하고 같이 하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있어요. 물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이제 뭐 두나무나 여러 업체들이 실제 지금 시중 은행하고 얼마나 얘기가 진척도가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행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것이 출시가 되고 하게 된다면 네. 이걸 빼앗길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게 유출된다 뭐 규제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이제 금융 규제는 굉장히 빡센데 이제 코인 쪽은 또 안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권과 만약에 이제 같이 해서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탑픽은 AI였는데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로 좀 귀결되는 듯한 느낌이네요. 그래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헌터 이정원 부센터장이 보는 네카오 지금의 투자 포인트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좋은 이유는? 주권 AI는 네이버다. 서버린 AI는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당 모가지 먹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는 당 모가지를 원래 비틀어도 제가 새벽은 온다. 당 모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 no other choice 저기 어쩔 수가 마지막 없다. 한마디요? 네, 아니에요. 마지막 오늘 감독. 부센터장의 그거를 마지막 얘기하려고 한마디는 그랬는데. 당 모가지를 네.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입니다. 네, 결국 모가지로 끝났네요. 다음에 하시고 오늘 당 모가지로 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장의 기세가 좋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종원 부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이어지는 다음 코너 마켓 이슈 하나하나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유태우 PB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유태우입니다. 유태우 PB님. 유태우 PB가 저희 수익률 대회에서 성과가 좋았었나요? 저번 주까지 제가 1등이었는데 오, 네. 지금은 조금 내려와가지고 음. 한 3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담았네요. 그거는 못 담았고요. 제가 오른 종목은 LNC 바이오라고 아, 그 피부 미용 쪽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최근 오르면서 좀 수익률이 괜찮았고 지금은 투자 경고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쉬고 있어서 제 수익률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혜민 PB도 수익률 대회에서 순위가 상당히 좋다고 하던데 두 분이 그래요? 경쟁하고 계신 건가요? 아, 굉장히 좋죠. 근데 그 정혜민 PB랑 저랑은 그 경쟁하는 게임이 달라가지고 달라요? 네. 아, 리그가 달라요? 예, 리그가 다르구나. 다릅니다. 그럼 어디가 더 상위 리그입니까? 제가 챔피언스 리그고 정혜인 PB는 저희 프로리그. 아, 프로리그.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그런 차이다. 메이저 마이너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정혜민 PB한테 한번 네, 한번 똑같이 다시 물어보죠.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 좀 어떤가요? 네, 그냥 좀 관망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쉬어가고 있고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코스피 지수는 현재 3,479포인트입니다. 밑에 투자별 매매 현황도 같이 살펴보자면요.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자금도 이탈을 하고 있다. 지금 매수는 개인들 주도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개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지다 보면 그렇게 큰 상승을 바라기는 어렵고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망세에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에 있다는 것은 글쎄요, 뭐 디렉션, 즉 바로미터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는데 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포 탐욕 지수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공포 탐욕 지수 제가 안 그래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화면 같이 보여드리자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 공포 탐욕 지수를 좀 캡처를 떠서 왔는데요. 둘 다 매우 탐욕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88점, 그리고 코스닥은 89점에 위치를 해 있고요. 밑에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자면 시가총액 순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매우 탐욕 수준에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죠. 2차 전지는 관망세,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살짝 탐욕 상태, 그리고
방산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매우 탐욕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도 아무래도 미국 관세 영향 때문에 좀 주가가 쉬고 있기 때문에 관망, 그리고 KB금융과 현대중공업, 기아 이런 순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조방원으로 좀 주도주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요. 탐욕 점수 순으로 좀 내려와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횡보한 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자면 알테오젠이 매우 탐욕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마찬가지로 2차전지 좀 관망세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밑에 파마리서치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다가 최근에 좀 안 좋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매우 탐욕 상태이다가 탐욕 정도 내려온 것 같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은 최근에 주가가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삼성전기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8을 좀 기용을 해서 자동화율을 올리겠다고 기사가 나온 것도 있다 보니까 로봇주들 좀 매우 탐욕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랑 ABL 바이오도 바이오 쪽에 지금 매우 탐욕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수익률 대회에서 사실 여러분 하나증권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지금 수익률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데 우리 유태우 PB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탑 1, 2 하는 거죠? 원이었다가 지금은 1, 2, 3, 3, 4 정도 1, 2, 3 하고 있는. 네, 엄청 자부심이 있군요. 네. 어쨌든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 그런 유태우 PB의 눈에는 공포 탐욕 지수에서 최근 관망세에 들어가 있는 게 LG엔솔, 현대차, 기아차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수가 오른다고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익률 측면에서 이런 관망세에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세 추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지수가 좋으니까 주가가 오르겠지 하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수가 이렇게 좋은데 못 오르는 종목들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1등 측면에서 어떤 거냐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르는 와중에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들은 좀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수를 그래요? 좀 보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히려 쉬고 있는 종목들을 이 타이밍에 매수하자가 아니라 그 그렇죠. 종목들을 좀 이게 지수가 좋다는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금이 이제 들어온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금이 몰려오는 와중에 못 오르는 종목들은 자금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자금이 별로 안 들어간 거거든요. 이유가 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좀 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관망세거나 하락장이 들어갔을 때 그 종목들은 오히려 돈도 안 들어왔는데 또 자금이 이탈되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못 오른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어제 정혜인 PB도 말한 것처럼 탐욕에서 매우 탐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것이 조금 더 지금 강세장에서 맞지 않는 판단일까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공포 탐욕 시그널 설명 들어봤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거래대금 순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삼성전자가 어제 좀 크게 오르고 오늘도 1.2% 정도 더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앞으로 좀 계속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오픈 AI와 손을 잡으면서 좀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측면도 있고, 지금 빅테크들이 AI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계속 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HBM이라던가 메모리를 납품을 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 8만 원이 넘어가서 8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가가 계속 갈 수 있느냐를 항상 따져봐야 되는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저는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7월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88,800원까지 좀 올랐었는데 그때는 로이터 통신에서 삼성전자가 HBM3E를 이제 엔비디아 납품 통과를 했다. 이런 오보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 이후에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면서 49,900원까지 내려갔었고,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으로 통해서 그 메모리 수요가 빨리 회복을 하면서 가격 반등이 있었는데 네. 하이닉스는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잘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월 달까지도 계속 6만 원 선을 넘지 못하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그 분위기가 6월 20일에 삼성전자의 6세대 디램 수율이 70%에 도달했다는 트렌드포스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어서 우리 7월 초부터 HBM4 드디어 샘플 이제 공급사들한테 보낸다.
하면서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7만 원 선까지 올라 있었는데 이번에 HBM3E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8만 원을 돌파를 해버렸죠. 그리고 이번 통과는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력이라던가 신뢰도 회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그때 통과를 못했을 때 발열 문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수율 문제, 발열 문제다. 근데 그 발열 문제의 원인이 저는 삼성전자가 HBM3E에 쓰는 메모리를 4세대 디램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은 일을 할 때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5세대 디램을 사용을 하고 삼성전자가 4세대 디램을 사용을 하면은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5세대 디램을 사용한 HBM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성능 면에서 넉넉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 100kg 들 수 있는 사람이 80kg 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80kg 들 수 있는 애한테 80kg 들어봐 하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발열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번에 메모리 재설계를 통해서 좀 극복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 HBM4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격돌을 할 때는 네. 오히려 상황이 좀 반대가 됐습니다. 하이닉스가 5세대 디램 그리고 마이크론도 5세대 디램을 사용을 하고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 수율이 올라왔다고 발표한 6세대 디램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익률을 좀 포기해야겠죠. 아무래도 최첨단 공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가 중요해지는 삼성전자가 너네 HBM 할 수 있어라는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 현재 시기에서 HBM4에서 이런 격차를 두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HBM3E에서 4세대 공정을 사용을 했던 이유가 선폭 문제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때 4세대 디램 선폭이 13.8나노, 네. 그때 하이닉스는 14.7나노, 그리고 마이크론은 14.6이었거든요. 아무래도 거의 1나노 정도 선폭이 더 줄였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4세대로도 충분히 HBM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와서는 삼성전자가 좀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패를 다시 겪지 않고자 아무래도 최첨단 공정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우 PB가 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삼성전자를 다뤄오셨는데 쭉 보니까 1부터 10까지 작년 7월부터 1년 남짓한 삼성전자의 8만 원 제타원의 여정을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좋네요. 이 자료는 뭐 끝나고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 되겠죠?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때 오보로 좀 올라갔던 주가가 아무래도 88,800원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통과를 어쨌든 sat쓰리 했잖아요. 좀 네. 늦었지만. 그리고 HBM4도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염원하시는 10만 전자. 88,800원을 넘어서 88,800원은 당연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네. 10만 전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계속 갈 수 있을까를 보자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주목해야 될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 마켓 이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슈가 됐던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마켓 이슈를 좀 최근에 뉴스 나온 것들 위주로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반도체가 좀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보다는 반도체 위주로 오늘 반도체 특집이다 하는 생각으로 반도체를 좀 준비를 해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140조 원치를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좀 반도체 업종에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도록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원전이 보통 한 1기가와트 정도 발전을 한다고 하거든요. 원전으로 따지자면 10기에 해당하는 규모고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엔비디아가 이번 거래를 통해서 오픈 AI의 지분을 받게 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그 AI 챗 관련된 업종들이 상승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라던가 국내 AI주들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다음 뉴스 살펴보자면 이번에 정부 주관하에 열리는 2025년 AI 월드가 25일에 개최가 됩니다. 하면서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정부가 좀 참여해도 된다라고 허락한 기업들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자면 네이버,
그리고 SKT, LG, 그리고 마음 AI라던가 로보티즈, 뭐 뉴로핏, 루닛 이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 NC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NC소프트 아래에 또 NC AI가 있는데 같이 포함된 걸로 봐서는 어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 AI라고 봤을 때 그 기업들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로 선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C소프트가 지금 게임주로서 리니지 이후에 아무래도 히트작이 없다 보니까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게임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게임주의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대형 IP를 통한 RPG 게임 또 많이 출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NC소프트의 어떤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한마디를 듣기 전에 저는 이걸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긴 추석 연휴 전에 차익 실현을 해서 주가가 조금 출렁거릴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유튜브 PB는 반도체는 계속 잘 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석 전에 그럼 반도체는 쉬어갈까요? 아니면 계속 잘 갈까요? 저는 반도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반도체를 좀 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면요. 그렇게 연휴가 길어서 좀 휴가를 가야 될 때 보통 자금들이 대형주나 아니면은 배당주라던가 이런 변동성이 좀 작은 종목들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 대장으로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 휴가 전에 담아 놓으시면 다른 자금들도 삼성전자에 같이 파킹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그 주식시장은 이제 끝물이다. 이런 오. 격언이 있거든요. 그 네. 격언이 나오게 된 이유가 항상 그 대형주 같은 대형주가 보통 마지막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좀 자그마한 종목들 이렇게 순서대로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 가면서 오르다가 마지막에 살 게 없을 때, 모두 비쌀 때, 그럴 때 올라가는 게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른 소형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면요. 많이 비싼 거 파시고 삼성전자 들어오십시오. 오늘 아예 그냥 삼성전자로 처음부터 그냥 생각을 하고 왔군요. 삼성전자를 제가 그 6월 20일에 이 트렌드포스 뉴스 나올 때부터 그 고객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려서 63,300원, 뭐 64,000원 이럴 때 많이 사드렸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거 이제 파냐 마냐 팔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팔지 마라. 전고점 이번에 갈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HBM4 통과가 뉴스가 나온다면 그 정말 좋은 일이겠죠. 네. 그러면은 저는 진짜 이번에야말로 10만 원 갈 수 있다고 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AI 다 포함되어 있는 삼성전자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500조 2천억 원 정도 되고 정고점이 역사적으로 96,800원 1월 15일 날 2021년에 달성했는데 한 4년간의 지리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정고점 탈환이라는 건 꼭 10만 전자를 꿈꾸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때에 비하면 외국인의 지분율이 51%니까 역사적으로 한 뭐 4%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한 15조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전반적으로 뭐 삼성전자 우리 시장이 가장 뜨거운 감자이긴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시가총액 1등이 기세를 피니까 우리 장도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유태우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제가 편풋한테 잘 물어본 것 같아요. 오늘도 렛츠고 했는데 이거는 맞춘 건가요? 못 맞춘 건가요? 본인은 어떻게 판단해요? 전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뭐 잘 가고 있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추석에 다가갈수록 지금의 상승 모멘텀이 사실 간밤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오픈 AI의 투자의 그 빅 이벤트는 오늘 동시효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9만 전자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론 고무적인 상승세지만 기대감에 비해서는 살짝 좀 기스한 느낌이 각인 것 같고 자 내일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 내일은 강보합. 당보와 네. 여전히 상승세는 네.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유태우 PB가 얘기했던 삼성전자 아니면 헌터 이종원 부센터장님이 얘기했던 네이버 어느 쪽에 좀 더 이렇게 탁 욕망이 끌립니까? 저는 사실 반도체를 좋아합니다. 아 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가
샀다가 음. 크게 오르기 전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이 너무 커가지고 여전히 삼성전자에 아, 네, 뭐예요? 관심이 SK하이닉스 샀으면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의 이런 기세가 오후에도 이어지고 내일에도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의 바람처럼 이 기세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